네, 이번에는 기출문제 해제 강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편입 논술을 보는 세 대학인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이 세 대학의 기출문제 해제 강의를 각각 따로따로 이제 여러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을 텐데요. 각 대학별 해제 강의를 과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강의 전과 강의 후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의무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이제 이런 걸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무턱대고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계획적으로,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강의를 좀 들음으로써 편입 논술에서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수강생 여러분과 또 강의를 하는 또 제 입장에서 서로 좀 박자를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3개 과정을 좀 유기적으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동영상 강좌는 좀 이렇게 제가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으면 나름대로 논술에 대한 뭐 이론 강의가 됐든지 아니면 이번 강의처럼 해제 강의가 됐든지 여러분의 논술의 전반적인 이해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넷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논술에 좀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얻어갈 수 있는 성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인강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기본적인 원리에 좀 충실한다고 본다면 논술은 이거와 더불어서 반드시 뭐다? 첨삭이 필요합니다. 첨삭이. 동영상 강좌뿐만 아니라 책이 있는데요. 이 책만 가지고도 합격한 사람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이 또 책을 읽었다고 해서 논술에 대한 자신감이 그냥 그게 합격이라는 결과물로 바로 이어지느냐,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논술은 이러한 인강이나 책이나 여기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수렴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첨삭입니다. 첨삭. 그래서 논술은 내가 쓴 글을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설득력 있는 글이라는 게 나 위주가 아닌 채점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동영상 강좌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뭐 읽어봤거나 아니면 또 지금 나름대로 읽고 계시는 저의 편입논술 합격이론, 그 다음에 각 대학별 해제 책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이러한 첨삭도 나름대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식을 제가 이제 유기적 논술 준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할 게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러한 동영상 강좌와 책과 첨삭이 한 명의 강사한테 나름대로 연결고리를 띄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간혹가다 그런 수험생들도 있어요. 인강은 뭐 이 선생님한테, 책은 이 선생님 책, 그 다음 또 첨삭은 어느 학원 어느 선생님,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논술을 완전히 틀리게 배웠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지만, 글이라는 건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일관된 형태로서 논술이 좀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제가 이제 인강도 하고 있고요, 책도 제가 직접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평가원에서 첨삭도 제가 직접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편입 논술이 시작되는 첫 해 시점부터 오프라인 편입 학원에서 제가 오프라인 해제 강의를 할 때도 당연히 제가 했죠. 그래서 첨삭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은 논술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첨삭이라는 좀 다른 일반적인 논술 강사들의 방식과 다르게 즉석 첨삭이 아니라 사전 첨삭을 지금까지 15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이러한 첨삭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글이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또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름대로 조금 나은 방향으로 어떻게 정립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첨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면 동영상 강좌와
책을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첨삭을 좀 여러분들이 통해서 나의 논술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그다음 문제점이 있다면 그 극복해낼 수 있는 추진체를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발판을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강의 전과 강의 후 나눠가지고 반드시 이 인강을 듣기 전과 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다그칠 수는 없겠지만, 편입 수험생들은 최소한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 전에 해야 될 일과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꼭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강의 전에는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를. 제가 대학별 해제 강의에는 그 개별 강좌마다 다 그 기출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첨부를 할 텐데요. 그래서 그 강좌를 듣기 전에 반드시 첨부 파일에 있는 문제를 출력해서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고 본인이 최종적인 답안까지 작성해서 이 인강 강좌를 통해서 본인의 답안과 그 다음에 저의 답안을 비교하면서 들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 강의마다 기출문제를 탑재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의를 듣기 전에, 인강을 듣기 전에 출력해서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답안과 비교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아주 좋겠죠. 약간 좀 경고성 문구인데요.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듣는 논술 해제 강의는 뭐다? 효과가 없진 않지만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명심하시고 반드시 강의 전에는 꼭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강의가 끝난 후에는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재작성을 해야 됩니다. 재작성. 재작성하고 다른 게 바로 뭐냐면 번작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 전에 쓰는 게 바로 뭐냐면 번작성이고, 강의 후에 쓰는 게 재작성입니다. 그러면 이 재작성을 어떻게 쓰느냐?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본인의 답안을 다시 한번 쓰는 걸 재작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재작성마다 논술 강사의 교우 작성을 완성된 답안으로 재작성하는 걸 말합니다. 즉 뭐다? 본인 답안을 재작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 강의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제공하느냐? 바로 모범 개요 작성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저의 개요 작성을 가지고 다시 그 개요 작성을 완성된 재작성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에서는 실질적으로 본작성과 재작성 중에서 재작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작성이 없이 그냥 해제 강의를 듣고 재작성만 작성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봤을 경우에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재작성이 논술 실력 향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좀 반드시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본인이 만약 시간이 없어서 강의 전에 문제를 갖다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반드시 뭐다? 저의 모범 개요 작성을 여러분들 풀 답안으로, 완성체 답안으로 재작성을 반드시 해보는 거, 이게 논술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빨갛게 별 표시까지 했죠. 논술 실력을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이 바로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재작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한 타인의 모범 답안을 반복 습작하여 누구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핵심이 바로 뭐다? 재작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의 전에 문제를 풀고 강의 후에 재작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여러분들의 논술 학습법인데, 혹시라도 본인이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본작성을 못하더라도 인터넷 강좌를 듣고 나서 반드시 재작성은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인강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제 강좌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저의 이 강의 스타일은
15년이 넘었습니다.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제로 한 15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에 첨삭을 하는 메인 강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논술 초반기에 말이죠. 근데 저 때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첨삭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름대로 그 논술 강의, 오프라인 강의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교들이 첨삭을 하는 경우도 심지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15년 이전부터 저는 그때 웨스턴 논술 아카데미 원장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수강생들의 1대1로 첨삭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씩. 그리고 첨삭도 저는 5분, 10분 이런 거는 첨삭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거의 1대1로 완전히 1시간씩을 사전 첨삭을 통해서 미리 답안을 써서 보내고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첨삭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오게 되면 1시간 동안만 이제 집중 첨삭 강의라는 걸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어오면서 일반 논술 선생님들과 약간 좀 다른 형태의 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 번씩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인강은 그냥 일반적인 칠판에서 이번 논술 문제는 이렇다라고 해서 제시문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술의 의도도 한번 파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매 강의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실제 논술 시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실제 논술 시험 과정을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시험 보는 과정과 똑같이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연세대가 됐건 고려대가 됐건 경희대가 됐건 논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제 논술 시험 시작을 하게 되면 정이 울리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지를 배부를 받겠죠. 그래서 문제지를 내 손으로 받아보는 순간부터 최종적으로 논술 답안을 작성해서 퇴고 후에 답안을 제출하고 나가는 그 시점까지의 그 과정을 해제 강의의 메인 주요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지 받고부터 답안 제출 과정까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해제 강의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저한 문제 및 논제 분석. 이제 여기서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논술에서는 제시문하고 문제로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논술 선생님들이 제시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논술 수험생들은 시험장 가서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논술을 잘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바로 문제와 논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은 실제 시험장 가서 문제지를 받자마자 제시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뭐다?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를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논제 체크 및 논제 분석 굉장히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논제가 하나면 모르겠지만 논제가 2개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뭐다? 논제별 구분 및 분량 배분. 이런 거는 세부적인 여러분들 개별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출제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힌트나 함정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답안을 쓰기 전에 미리 이 단계에서 내가 이러한 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안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 형식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제시문 체크입니다. 이렇게 문제와 논제 분석이 됐다면 효율적인 이제 제시문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뭐다? 효율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시간을 적게 들이고 가장 정확도가 높게 제시문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효율적인 제시문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뭐다? 그냥 막무가내로 열심히 읽는 게 아니라 논제 중심으로 제시문을 요약한다. 즉 이것도 개별 강좌에서 제가 실제 제시문을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팁을 드리겠지만 논제에 답변하는데 도움되는 부분은 뭐다? 집중하고 시간도 들여서 읽지만 그 외에 논제와 별로 상관이 없는 부분은 뭐야? 빠른 속도로 스킵을 해야 된다. 논술은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안에 잘 써야 됩니다.
논술은 어떻게 본다면,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시문을 반드시 열심히 읽는다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잘 읽어야 된다. 여기에 조금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핵심어는 뭔지, 그 다음에 핵심 문장은 뭔지 반드시 이걸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배운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 바로 가기 전까지 이제 그 문제지를 보게 되면 문제지에 그렇게 체크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처음 배울 때는 제시문이 뭐 완전 시커멀 정도로 여러분들 많이 체크를 하는데 그건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와 논제 중심으로 그거에 도움되는 부분 위주로 핵심어나 핵심 문장을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해야지만이 효율적인 시험 준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제시문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의 언어로 의미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의미화를 시키는 걸 보고 바로 뭐라고 그런다? 압축 언어라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저한테 듣는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압축 언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반부에는 좀 압축 언어를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수강생들도 많이 있지만 한두 달 정도만 지나면 여러분들 압축 언어 만드는데 익숙해져서 훨씬 더 제시문을 자신의 언어로 적절하게 잘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 강좌마다 모범답안 개요 작성을 제가 마지막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문제에서는 어떻게 형식을 잡고 어떻게 내용을 써야지 최상의 답안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직접 보여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모범답안 개요 작성은 제가 이렇게 쓴다라는 개념보다는 출제자가 이런 답안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논술은 시험을 보는 주체는 수험생인 여러분이지만 항상 논술 문제와 제시문, 이 논술에 관련된 모든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바로 출제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제시문을 읽을 때도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시문의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겠지만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시문 전체가 다 중요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사례, 논제 사례, 제시문 사례를 통해서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한번 또 보시죠. 그러면 아까 앞서 제가 해제 강의 순서가 실제 여러분들이 실전 시험 과정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장 가서 문제지를 받으면 먼저 뭐다? 문제를 분석한다. 여기 있는 문제는 괄호해가지고 논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는 큰 개념이고 좀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개념은 이제 논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제시문을 먼저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문제, 논제를 분석했으며 그 다음 해야 될 사항은 뭐냐? 바로 문제 유형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는 두 문제 세트형이다. 고려대도 두 문제 세트형이죠. 아주 운이 좋게 경희대까지 지금 편입에서는 두 문제 세트형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두 문제 세트형으로 나오겠지만 문제 유형을 또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확인하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 논제를 봤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논제의 밑줄을 긋는 습관을 좀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제의 밑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논제가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면 그냥 밑줄로 끝나는데 두 개 밑줄이 그어져서 논제가 두 개인 경우에는 논제별 구분 및 분량 배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뭐다? 내가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사전에 구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초반에 여러분들 논술을 처음 시작할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실제 시험이 다가오는 시간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한 1, 2, 3초 만에 이 논제가 무슨 논제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답안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실제 시험 보는 과정에서 형식을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는 논술 시험은 굉장히 촉박할 수밖에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논제에 따라서 바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형식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이것도 저랑 연습을 하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식까지 구성을 했다면 전체적으로 문제와 논제에서 출제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힌트나 함정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힌트는 말 그대로 뭐야? 잘 받아 먹어야 되고, 함정은 뭐야? 반드시 잘 극복하거나 피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토탈. 그래서 논술 시험이 전체가 시간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 2시간 정도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받자마자 여러분들 뭐야? 3분에서 5분 사이에 해야 되는 바로 일입니다. 이게 3분에서 5분. 그래서 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이게 한 20분 걸리던데요 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겨울이 돼서 시험장으로 시험을 보러 갈 그 즈음에는 보다 이렇게 3분에서 5분 내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한꺼번에 마스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가 좀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비로소 이렇게 5분 과정이 끝나고 나면 비로소 뭘 한다? 바로 제시문을 읽게 됩니다. 여기서 제시문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3분에서 5분 동안에 문제나 논제, 그 다음에 기본적인 모든 거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머릿속에 탑재를 하게 되면 제시문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읽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답안을 개요 작성하고, 그 개요 작성을 통해서 원고지 작성을 하고 퇴고를 하고 시험장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험 과정을 갖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전 시험 과정을 갖다 그대로 해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것도 실제 각 개별 해제 강의를 여러분 듣다 보면 저 선생님이 왜 저렇게 말했는지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의사항을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내용상의 유의사항입니다. 이 내용상의 유의사항은 바로 뭐가 되냐면, 실제 제가 매 강좌마다 저의 모범 개요 작성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저의 답안이 아니라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안을 갖다 제가 작성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건데요. 그 모범 개요 작성과 여러분의 답안을 비교해서 강의를 듣다 보면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들 겁니다. 왜냐?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저렇게 못 썼을까? 해서 굉장히 의기소침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거의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로 논술은 뭐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라는 시험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라는 거는 절대평가하고 완전히 방향성이 다르죠. 절대평가는 무조건 높은 점수가 더 위인데, 상대평가는 내가 아무리 잘 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쓰면 내가 떨어지는 시험이고, 내가 아무리 못 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더 못 썼으면 어떻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논술이라는 거는 학과별로 상대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령 내가 더 높은 과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논술 점수가 더 낮은 학과와 비교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논술을 갖다가 못 썼는데 나는 이 과에서 논술을 잘 썼는데 떨어졌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과와 다른 사람이 지원하는 그 과와 내가 지원하는 내 과는 전혀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실제 논술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절대평가에서는 당연히 90점 이상이어야지 합격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논술 전문 강사인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60점 정도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시험입니다. 대부분 어떻다는 거죠? 다 50점 정도 아니면 40점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논술 점수 자체를 90점 이상 맞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쌓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토익이나 탭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논술은 내가 오늘 연습할 때는 잘 봤는데 실제 시험장 가서는 평상시 연습할 때보다 더 못 썼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못 썼다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원리를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안 내용은 논술은 상대평가이므로 꼭 저처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쓰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은 이렇게 내용이 있다면 또 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형식입니다. 형식.
그래서 뭐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논제는 답안 형식적인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 다 이제 가르쳐 줄 텐데요. 이거는 내용과 다르게 뭐야? 저랑 똑같이 써주시기를 제가 공고합니다. 어떻게? 저처럼.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야? 결과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답안의 형식이 뭐야? 저랑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99% 나오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내용과 형식 중에서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데, 아무리 좋은 내용도 형식이 불안정하게 되면 채점하는 교수가 여러분 답안을 갖다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형식은 반드시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좀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논술 내용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형식은 매 문제 풀 때마다 내가 어렵게 느낀다. 이거는 뭐야?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적으로 논술 강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무리 논술 강의를 듣더라도, 하지만 형식이 어느 정도 뭐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도 항상 답안 형식을 구성하는 게 힘들다. 그럼 누구 책임이다? 논술 강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에게 배우는 수강생들한테는 여러분이 전혀 두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 형식을 곧바로 머릿속에서 어떻게 형식을 잡으면 되겠구나 하는 거는 제가 완벽하게 전수해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형식은 뭐다? 나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은 이렇게 내용과 형식이 잘 돼 있다면 누구 입장에서 논술 시험을 바라봐야 된다? 바로 출제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그래서 논술 시험 보는 주체는 여러분, 수험생들이지만, 논술 문제는 항상 뭐다? 출제자 입장에서 접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야? 내 위주가 아닌 출제자가 왜 제시문을 이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제시문은 출제자가 어떤 의도에서 이 제시문과 서로 연결고리를 띄게 했는지, 이제 이런 거를 반드시 출제자 입장에서. 그다음 문제나 논제 분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야? 출제자 입장에서. 그 다음 본인이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뭐야? 내가 이렇게 주장한다라기보다는 출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의 주장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기본적인 강의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첨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웨스턴 논술 첨삭 평가원에서는 국내 최초이면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다른 선생님들은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첨삭인데 뭐다? 우편 첨삭. 어떤 분들은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아직까지 우편이라는 옛날 방식을 하느냐 하는데, 물론 옛날 방식 맞습니다. 하지만 뭐야? 불편하지만 이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5년 이상 동안 계속 우편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편 첨삭의 가장 좋은 이점은 뭐냐면, 지방에 거주하는 편입 수험생들도 첨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세대 처음 편입 논술이 도입됐을 때, 그때도 뭐야? 저 지방에 있는 부산이나 광주, 대구, 대전 이런 수험생들이 굳이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도 저한테 다 첨삭을 받고 논술 준비를 하고 많이 합격을 했죠. 그래서 15년 이상 검증된 논술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물론 우편 첨삭이라고 해서 지방 학생들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심지어 평가원이 있는 강남에 같이 동네에 거주하는 수강생들 중에서도 학교 다니느라 바쁘기 때문에 편입 수험생들은 우편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은 이 우편 첨삭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우편 첨삭 제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일반 오프라인 강좌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수를 데리고 수업을 하게 되면 진도를 강사 위주로 진도를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학습 스케줄과 강의 스케줄을 짜가지고 거기에 수강생들을 맞춰오는 건데, 이렇게 오래된 10년 이상 검증된 이 논술 첨삭 시스템 우편 첨삭에서는 모든 수강생 각각 개개인별로 그 개인에 맞게끔 어떻다? 문제의 난이도,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의 나름대로 순서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수험생은 연대만 보는 수험생도 있고, 어떤 수험생은 연대 고대 같이 보기도 하고, 어떤 수험생은 선생님 저는 연대하고 고대는 보지 않겠습니다, 경희대만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수험생이 본인이 나름대로 원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 첨삭 스케줄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반 부분에는 기본적인 문제를 제가 제공을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이 원서 접수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중심으로 문제를 갖다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별, 수준별 맞춤 형식으로 완전히 어떻게 본다면 뭐 과외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강사 위주의 학습이 아니라, 논술 학습이 아니라 수강생 위주로 충분히 이 우편 첨삭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논술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편 첨삭은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어디로? 여기 있는 웨스턴 논술 첨삭평가, 여기 주소가 나와 있죠. 웨스턴 논술 첨삭평가원으로 월요일날 보내면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첨삭을 집 주소지에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편 첨삭은 주 1회 신청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는 주 1회이기 때문에 4번, 이렇게 되겠죠. 뭐 2달이면 8번 이렇게 신청할 텐데, 주 1회 신청 사례를 갖다 보게 되면 월요일에 답안을 여러분들이 발송을 하게 되면 화요일에 평가원에 답안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그 각각 개인별을 그 답안을 첨삭을 해서 목요일날 일괄적으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요일날 집에서 첨삭을 받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요일날 받아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주말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본작성과 그 다음에 제작성, 이 2개를 작성해서 다시 웨스턴 논술 첨삭평가원으로 월요일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평가원으로 답안을 보낼 때도 우체국 빠른 등기로 보내지만,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낼 때 우체국 빠른 등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등기는 오늘 보내면 바로 내일 도착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편입 수험생들이 저에게 우편 첨삭을 굉장히 많은 수강생들이 받고 있는데요. 이걸 한 번만 해보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월요일날 보내고 금요일날 받고 주말에 2-3시간 내서 쓰고 다시 또 월요일날 보내고 또 금요일날 받고 주말에 쓰고, 이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되다 보면 이제 생활 자체가 이제 논술의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우편 첨삭은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오프라인 학원 다니게 되면 거의 하루의 절반 정도를 왔다 갔다 교통이라든지 또 실제 강의가 한 3시간 정도 편입은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시간을 많이 너무 허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갖다 나름대로 극복하면서 굉장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첨삭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하기 때문에 의외로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그런 좀 질문을 하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우편 첨삭이라는 게 이제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많은 우편 첨삭 수강생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수강생들의 첨삭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가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첨삭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초반에 제가 첨삭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1회차 첨삭이 가장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1개월, 2개월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답안이 어느 정도 좀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크를 할 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가야 될 겨울이 되게 되면 첨삭하는 게 훨씬 더 제가 적게 합니다. 어떤 수험생들은 첨삭이 많이 돼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초반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논술은 첨삭이 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떻다? 수험생이 좀 논술이 발전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저한테 책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수험생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인강을 듣고 있는 수험생들 다 모두 이런 우편 첨삭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반 오프라인 학원에서는 이제 이게 드러나지 않죠. 우편 첨삭 수강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통계도 잡히지 않고 눈에도 보이지 않죠. 대부분 오프라인 학원에서는 저 학원은 논술 수강생이 몇 명이다 이거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 우리 평가원에서 편입 첨삭 수강생들이 몇 명이다라고 제가 직접 이렇게 말을 하지도 않죠. 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우편 첨삭을 통해서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뭐 제주도에도 있고 부산, 광주, 저희 강원도 두메산골에서도 이렇게 우편 첨삭을 받고 있는 편입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편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디든지 뭐다 첨삭이 가능. 심지어 울릉도도 가능합니다. 울릉도도. 뭐 맘만 먹으면 일본에서 있는 수험생들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대신 우편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일 테고. 자, 제가 대한민국 어디에 서든지 우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우편 첨삭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스케줄을 짜는데 주 1회를 짤 수도 있고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주 2회를 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제가 4회와 8회로 나누어서 수강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4회를 하게 되면 이제 한 달 분량이 되는 거고 8회를 하게 되면 2달 분량이 되는데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거의 한 90% 이상이 8회를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2달 분을. 그래서 8회를 신청하게 되면 수강료도 상당히 할인 폭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청을 할 때는 8회를 신청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8회 정도를 하게 되면 논술의 기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거의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 첨삭을 좀 해봐야겠다. 더군다나 책 저자이면서 인강을 직접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연계성을 좀 강조시켜서 첨삭까지 받게 되면은 그게 좀 삼위일체로 시너지가 발휘되겠죠. 그래서 웨스트 논술 첨삭 평가를 오시면 되는데 홈페이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편입 첨삭 수강 신청하는 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첨삭이 또 있는데요. 대면 첨삭. 말 그대로 우편이 아니라 대면. 직접 와서 저에게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1대1로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답안을 보낼 때는 뭐다? 빠른 등기로 저한테 또 보내줘야 됩니다.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답안을 보내주시고 이거는 저랑 사전에 수강 신청할 때 첨삭 스케줄을 짜게 되는데요. 그 지정 첨삭일에 강남에 있는 평가원으로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부분이 주 1회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4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8회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면 첨삭도 8회 신청하게 되면 좀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대신 우편 첨삭보다는 대면 첨삭이 수강료는 좀 더 당연히 더 고가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우편 첨삭보다는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꼭 대면을 하라고 말을 제가 드리기보다는 우편으로 하더라도 충분한데 정말 시간이 없고 본인이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극대화시켜서 논술을 좀 해야 될 상황이 되게 되면 대면 첨삭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대면 첨삭은 서울권에서도 강남 이렇게 좀 가깝게 살고 있는 수험생들이 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가장 멀리서는 수원에서 강남까지 직접 오시는 수강생도 있긴 했는데 물론 당연히 붙었습니다. 그분은 고생한 만큼. 그래서 이런 대면 첨삭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답안을 갖다 보내주시면 첨삭일,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전 9시가 첨삭일이다. 그러면은 9시까지 방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삭은 1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1시간 동안. 근데 그 1시간 동안에 쓰는 과정은 전혀 없어요. 왜? 월요일날 답안을 여러분들 보내게 되면 제가 미리 사전 첨삭을 해놓기 때문에 1시간 안에는 실제 대면 첨삭을 하는 1시간 동안에는 전혀 쓸 일이 없습니다. 기존에 제가 첨삭을 다 했던 그걸 가지고 수강생과 1대1로 집중적으로 수강생의 답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서로 상호 의견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첨삭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번작성과 제작성을 또 우체국에서 빠른 등기로 보내주고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면 첨삭도 당연히 웨스턴 논술청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온라인 인강뿐만 아니라 책과 더불어서 이렇게 우편 첨삭과 대면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로 좀 더 효율적이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논술 이런 좀 포맷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가지고 과연 내가 어떻게 논술을 준비하는 게 가장 나을 것인가 좀 고민을 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술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전해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